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5년 8월 8일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 또 중요한 정책 변화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KDB 산업은행 보고서가 있고 현대경제연구원, 정부 통계 같은 것들이죠.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이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 다소 좀 어둡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또 기술이나 정책 쪽을 보면 변화 움직임이 꽤 활발해요. 네네. 특히 AI한 ESG,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여러 분야에서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우리가 보통 HRI라고 부르죠. 네. 여기서 내놓은 전망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GDP 성장률 0.7%. 네, 0.7%면 정말 낮은 거죠. 그렇죠. 내수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될 거다 이러면서 절대 수요 부족 가능성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물건 살 돈이나 의향 자체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 BOK는 그래도 1.9%로 조금 더 나은 숫자를 제시했어요. KDB 보고서에도 이 수치가 인용되어 있고요. 1.9%면 그래도 조금 낮네요. 네. 하지만 두 기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역시 물가랑 금리 부담 때문에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고요. HRI는 0.9% 성장 예측했죠. 0.9%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렇죠. 특히 건설 투자는 정말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HREI 예측치로는 무려 마이너스 6.1%입니다. 마이너스 6.1%요? 와, 심각하네요. 기업들 자금 사정은 좀 어떤가요? KDB 분석을 보면 기업 자금 조달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미래기술 투자는 계속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긍정적인 신호예요. KDB랑 HRI 모두 AI나 반도체, 또 친환경 기술 같은 이런 미래 먹거리 분야 설비 투자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RI 예측치로는 1.2% 성장이고요. 1.2%. 그래도 투자는 이어지는군요. 네, 다만 노동시장은 좀 복잡해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이게 주로 고령층 중심이고 정작 청년 일자리는 좀 줄어드는 뭐랄까 질적인 개선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양극화 현상 같은 거네요. 그렇죠. HREI는 실업률도 3.3%로 조금 오를 걸로 보고 있고 KDB 분석을 보면 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에는 여전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5년 경영 트렌드를 보니까 역시 AI가 정말 핵심이네요. 네, 그쵸. 특히 에이전트형 AI라는 말이 자주 보여요.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AI 비서 같은 거 맞죠? 삼성 SDS 브리티 코파일럿이나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례들이 언급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네, 필요에 의한 혁신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바로 ESG 경영의 고도화입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SK그룹 아리백 참여라든지 삼성이나 LG화학처럼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ESG를 관리한 움직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 전략이 된 거네요. 그렇죠.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CEO 노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미중 갈등 같은 외부 변수도 여전하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고서들에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회복력, 이른바 리질리언스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나 SK하이닉스는 AI를 써서 공급망 위험을 미리 좀 파악하고 관리하려 하고 있고요. AI를 리스크 관리에도 쓰는군요. 네, 삼성전자는 아예 사업 위기 관리, BRM이라고 하죠. 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려는 기업들의 어떤 방어막이자 돌파구인 셈이죠. 정책 환경도 변화가 크죠. 고버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이게 또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복지 재정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죠. 그렇겠네요. 재정 부담이 상당할 테니까요. 동시에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드디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서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나 기간도 확대되는 등 노동 관련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 이게 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가계소득, 소비 여력 이런 경제 전반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마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련 안내서를 내놨다는 자료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네, 그 안내서는 이제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사용할 때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외부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불분명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을 세워준 거군요. 네,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고요. 특히 의료나 금융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산업에서 기술 혁신과 또 프라이버시 보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2025년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동시에 AI와 ESG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당히 좀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비관적인 경제 지표들 뒤에서는 기업들의 그런 혁신 노력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이 여러 동력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상호작용을 잘 읽어내는 거겠군요.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은 AI 도입 같은 효율성 증대를 더 재촉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또 ESG나 웰빙 같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네. 정부 정책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령화 문제, 노동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과제들을 관리하려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서 2025년에 풍경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업들이 AI로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인간 중심의 웰빙이나 ESG 가치도 강화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25년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롭게 잡을 수 있을까요?